초이, 요즘 일론 머스크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갑자기 트위터를 사서 X로 바꾸질 않나, 테슬라에 들어가야 할 고가의 GPU를 자기 AI 회사로 돌렸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사업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머스크를 이해하려면 그의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그가 20대였던 1995년 첫 창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창업이요? 페이팔 아니었나요? 그보다 먼저 집2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단돈 28,000달러로 시작한 회사였죠. 온라인으로 지역 상점 정보를 제공하고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사에 지도 기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정말 소박하게 시작했네요. 지금 보면 구글맵 초기 버전 같은 건데 90년대 중반에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였겠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근처 YMCA에서 샤워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젊은 머스크 대신 경험 많은 전문 경영인을 CEO로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머스크는 CTO 자리로 밀려났죠.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밀려난 거네요. 네, 결국 1999년에 컴팩이라는 대기업에 3억 달러가 넘는 금액에 매각되면서 머스크는 자기 몫으로 2,200만 달러, 28살의 나이였죠. 와, 20대에 250억 원이라니. 저 같으면 바로 은퇴하고 세계 일주를 떠났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머스크는 그 돈을 받자마자 바로 다음 사업에 쏟아붓습니다. 온라인 금융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X.com이라는 회사를 세웠죠. 이 회사가 바로 우리가 아는 페이팔의 전신입니다. 집2 매각 자금이 페이팔의 종잣돈이 된 거군요. 페이팔은 정말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컴피니티라는 강력한 경쟁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결제 서비스 이름이 바로 페이팔이었습니다. 두 회사가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 결국 합병을 결정했고 머스크는 합병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CEO가 됐죠. 그럼 이긴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문제는 내무 갈등이었습니다. 머스크는 회사 전체를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으로 바꾸자고 주장했고 컴피니티 출신 엔지니어들은 기존의 유닉스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기술적 논쟁이 결국 권력 다툼으로 번졌죠. 기술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CEO가 바뀌는 상황까지 간 건가요? 네, 머스크가 결혼 후 첫 휴가, 즉 신혼여행을 떠난 사이에 이사회가 쿠데타를 일으켜 그를 CEO 자리에서 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최대 주주 지위는 유지했고 2002년에 페이팔이 이베이에 매각되면서 그는 세후 약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을 확보하게 됩니다. 250억 원이 2천억 원이 됐네요. 회사에서는 쫓겨났지만 역설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군요. 이제는 정말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돈인데 이번에는 좀 쉬었겠죠? 아니요.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머스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2천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벌입니다. 뭘 했길래요? 번 돈을 거의 전부, 그것도 전혀 관련 없는 두 개의 하드웨어 제조업에 쏟아부었습니다. 1억 달러는 우주 로켓을 만드는 스페이스X에, 7천만 달러는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에 투자했죠. 잠깐만요. 인터넷 소프트웨어로 성공한 사람이 갑자기 로켓이랑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나섰다고요? 심지어 번 돈을 전부 다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도박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당시 항공우주산업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정부 계약으로 운영되는 철옹성이었고 전기차는 골프카트 만드는 재미없는 시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렸죠.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시작은 정말 무모했네요. 그렇죠. 당연히 두 회사는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는 정말 파산 직전까지 몰렸어요. 스페이스X는 첫 번째 로켓인 펠컨 1을 3번 연속 발사했는데 모두 실패하며 공중에서 폭발했고 테슬라는 첫 번째 차인 로드스터의 생산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 차 한 대를 만들 때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로켓은 계속 터지고 차는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했나요? 스페이스X는 단 한 번의 발사 기회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실패하면 회사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었죠. 테슬라는 고객들에게 받은 예약금을 직원들 월급 주는 데 쓸 정도로 정해야 했죠.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겠네요. 최악이었죠. 머스크 본인도 개인적으로 파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혼까지 겹쳤죠. 페이팔로 번 돈을 회사에 전부 쏟아부어서 생활비를 친구에게 빌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그는 두 회사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는 돈이 남았다고 판단했는데 결국 남은 돈을 반으로 쪼개 두 회사 모두에 넘는 마지막
마지막 도박을 합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8년 9월 돈이 바닥나기 직전에 감행한 네 번째 로켓 발사가 극적으로 성공합니다. 이게 성공 못하면 스페이스X는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크리스마스를 이틀근 앞두고 파산까지 몇 시간 남았던 스페이스X가 나사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따냅니다. 거의 동시에 테슬라도 투자자들로부터 간신히 자금을 유치하며 위기를 넘겼죠. 정말 하늘이 도왔네요.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뀐 거군요. 이후 테슬라도 2010년에 미국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완전히 기사회생합니다. 개인의 돈으로 시작된 무모한 도전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거대한 공공자금의 수혈이 이어진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회사들이 지금의 거대 기업이 된 거군요.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법도 한데 요즘 행보는 또 이해가 안 돼요. 트위터는 왜 인수한 거죠? 머스크가 440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트위터를 인수한 진짜 목적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방대한 양의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아, 단순히 SNS 회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AI를 위한 데이터 확보였군요. 그럼 테슬라의 GPU를 자기 AI 회사인 xAI로 돌린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AGI, 즉 범용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이제는 회사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자원을 마음대로 재배치하는 거죠. X에서는 매일 쏟아지는 인간의 언어 데이터를 가져오고 테슬라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해 모은 방대한 영상 데이터와 AI 연산의 필수적인 GPU 같은 하드웨어를 가져와서 xAI에 집중시키는 거죠.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거네요. X가 입이 되어 데이터를 먹고 테슬라가 근육과 뼈대가 되어 힘을 쓰고 그 모든 에너지가 xAI라는 뇌로 모이는 그림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전략은 속도 면에서 엄청난 이점을 갖습니다. 다른 AI 회사들이 데이터 사용권을 협상하고 GPU를 구하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는 동안 머스크는 자기 회사들 안에서 필요한 자원을 즉시 동원할 수 있으니까요. AI 경쟁은 결국 속도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테슬라는 상장 회사고 수많은 주주들이 있는데 회사 자산을 머스크 개인 회사로 마음대로 옮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현재 머스크가 직면한 가장 큰 논란이자 법적 리스크입니다. CEO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법적 의무, 즉 신의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했죠. 결국 그의 거대한 비전과 주주들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거군요. 머스크는 뭐라고 주장하나요? 그는 단기적인 주주 이익보다 더 큰 인류 문명 단위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테슬라의 로봇과 자율주행, 스페이스X의 행성 간 이동, 그리고 xAI의 범용 인공지능이 모두 합쳐져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는 회사 간 자원 이동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소프트웨어 회사 매각 자금으로 시작해 그 돈 전부를 로켓과 자동차에 쏟아부어서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이제는 그 기업들의 자산을 총동원해서 AI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정말 한순간도 평범한 적이 없네요. 그렇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니 그의 사업 여정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